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낡은 건물 한 구석에는 간판조차 흐릿한 골든타임이라는 시계방이 있다. 주인장 박씨는 72세의 노부에도 매일 아침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죽어가는 시계들의 숨을 불어넣는다. 그의 손은 수많은 시계 부품의 기름때와 핀셋 자국으로 거칠게 변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정교했다. 사람들은 그를 고집불통 영감탱이라고 불렀다. 영감님, 요즘 세상에 누가 시계를 고쳤어요? 그냥 스마트워치 하나 사면 끝이지. 동네 사람들의 핀잔에도 박씨는 묵묵히 핀셋을 놀릴 뿐이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늘 식어가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스며들어 고인물을 받을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낡은 벽지 위에는 희미하게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재개발의 포크레인 앞에 사라질 운명이었다. 매일 밤 박씨는 창밖의 희미한 불빛 아래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 시계방의 시간이 멈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쓸쓸하게 빛났다. 박씨는 한때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모셔가려 했던 전설의 장인이었다. 그의 별명은 시간의 마법사. 기계식 시계의 부품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히던 시절. 그는 대통령의 시계부터 전 세계 하나뿐인 희귀한 유물들까지 그의 손을 거치게 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 아래 멈췄던 시간은 다시 생명력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마법이라 불렀다. 그의 작업실은 늘 희귀한 시계들과 그를 만나기 위한 VIP들로 북적였다. 박씨의 명성은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는 시계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정교한 톱니네 바퀴 대신 반도체 칩이 들어간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십 년을 공들여 배운 그의 아날로그 기술은 구식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려졌다. 화려했던 명성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는 이름 없는 골목길의 낡은 시계방 노인이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때 세상의 시간을 쥐고 흔들었던 자부심과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함이 교차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듯 아련하게 빛났다. 어느 날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온 한 젊은이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번뜩였다. 어이 영감님,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기신 건데 강남 수리점 가니까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대요. 대충 모양만 나게 손 좀 봐주쇼. 팔아치우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초정밀 시계를 툭 던지는 젊은이의 눈에는 부시와 오만이 가득했다. 박씨는 조용히 시계를 살피더니 거절했다. 시계는 주인을 닮는 법인데 이 귀한 놈이 당신 같은 주인을 만나 고생이 많군. 나는 이런 시계를 돈 때문에 고치지 않소. 못 고쳐주니 나가게. 자존심이 상한 젊은이는 다 되져가는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 감히 나한테? 라며 소리를 지르고 시계를 낚아채 나갔다. 그날 밤 박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의 회의를 느꼈다. 시대에 뒤처진 자신의 고집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아들마저도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생활비 보내드릴게요라며 그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더 이상 세상에 쓸모없어진 것 같아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날 밤 박씨는 창밖의 재개발 공사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굉음을 내며 허물어지는 건물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잊혀지는 옛것들. 세상은 속도에 미쳐 있구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톱니네 바퀴가 없으면 시간은 멈추는 법이지. 그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묶었다. 남들이 쓰레기라 부르는 낡은 부품들을 모아 자신만의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버려진 쇠조각, 고장난 장난감의 태엽, 낡은 회중시계의 유리알. 그는 그것들을 갈고 닦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를 조립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그의 손끝은 잊고 있던 열정으로 뜨거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이 나를 잊었을지언정 내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진짜 영토라는 사실을 말이다. 낡은 작업등 아래 그의 얼굴에는 50년 전 청년 장인의 열정이 다시금 피어났다. 틱톡 틱톡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그의 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박씨가 만든 시계의 구독 영상이 익명으로 전 세계 시계 수집가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다. 단순한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교함과 독창성은 순식간에 전 세계의 시계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다. 이건 현대 기술로 불가능한 정밀함이다. 사라진 스위스의 전설이 한국에 살아있다. 3시간에 전 세계에서 문의가 폭주했다. 콧대 높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CEO가 직접 헬기를 타고 이출한 골목길을 찾아왔다. 그들은 박 씨에게 수십억 원의 계약서를 내밀며 고문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시간을 고치는 사람이지 남의 돈을 위해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오. 내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는 오직 자신의 시계를 통해 세상의 기다림의 미학과 숙련된 기술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싶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장인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제 골든타임 시계방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유학생들이 줄을 선다. 그들은 박 씨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다. 박 씨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망가진 장난감 시계를 무료로 고쳐주며 웃는다. 할아버지, 시계가 다시 가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박 씨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낀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셨어요.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다. 노년의 위험은 화려한 명함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등 돌려도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가치를 끝까지 품고 가는 것. 낡은 시계방의 박 씨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손끝에서 멈췄던 수많은 시간들이 다시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골든타임의 주인이 되었다.